저희 하이케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요. 센터장님들께서 저희 하이케어를 이제 쓰시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업무를 하실 때 롱텀 케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하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게 나라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커요. 그럼 과연 롱텀 케어는 왜 만들어졌느냐? 센터들이 전국에 한 2만 개소 이상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이제 그 뭐 공단 측에서는 그 2만 개의 센터들을 모두 다 돌아다니거나 관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롱텀 케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이제 뭐 장기요양 센터들이 그 롱텀 케어를 사용하면 거기에다 입력하는 값들을 관리하고 그런 걸 확인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요양 센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ERP 시스템들은 롱텀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업무를 효율화해주거나 롱텀에서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업무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ERP 시스템들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아가서 이제 하이케어는 센터장님들이 사실 행정 업무에만 시간을 소요하시기에는 이제 센터 관리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으니 행정 업무는 하이케어에서 다 대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해서 나머지 뭐 상담이라거나 수급자 케어 같은 이런 좀 직접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탄생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하이케어를 사용하시는 메뉴들 설명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지금 하이케어의 기본 로그인 화면이고요. 여기로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최초 화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메뉴들에서 원하시는 그 즐겨찾기 메뉴를 설정해 두시면 제일 첫 화면에서 이런 즐겨찾기 해놓은 메뉴들이 보이시게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속도 가능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메뉴를 접속하시게 되면 여기 하이케어라고 보이는 거는 가장 최초 화면인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상담 관리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상담 관리는 이제 이 본사에서 상담건이 인입이 돼서 각 센터에 이제 상담건을 연계해 드리거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 또는 센터장님들께서 직접 이제 여기 등록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실제로 새롭게 상담을 등록하시고 상담건을 관리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 입력해 주시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필수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꼭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모두 다 작성을 해 주시고 필요한 이제 이런 메모들 같은 것도 작성해 주실 수 있고요. 하단에 저장해 주시면 이 해당 상담건이 저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분한테 다시 연락을 드린다거나 추후에 뭔가 관리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예약을 등록하셔가지고 알림이 올 수 있도록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상담건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건이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져서 기본 상담건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이제 상세적인 상담건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하시면 하단에 저장까지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시고요. 이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들어온 상담건만 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는 여기 우측에 상담관리 여기 상세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항목들을 보시고 원하는 필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종료건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진행 상태 종료로 된 상담건만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이제 프리셋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뭐 날짜를 직접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고 프리셋이라고 선택하시면 오늘 어제 일주일 단위로 설정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일주일 안에 건 없네요. 3개월? 종료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3개월 내에 이제 상담권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검색 필터가 계속해서 걸려져 있을 거예요. 한번 설정하시면 원래대로 원상 복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상단의 초기화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필터가 다 해제가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수급자 관리입니다. 수급자 관리는 일단 센터장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필요하실 경우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롱텀에 있는 정보들을 다 동기화해서 하이케어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값들은 모두 롱텀에 한번 등록하시면 하이케어에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바로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일이 등록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만약에 등록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신 경우는 여기 우측에 등록 버튼 눌러서 항목들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저장하신 내용은 만약에 이분이 여기에 미리 등록하고 롱텀에 한 번 더 등록하셨다? 그러면 롱텀에 등록된 정보가 이쪽으로 연계가 돼서 그 지금 새롭게 등록해 놓으신 정보와 맞물려 주세요. 그러니까 덮어쓰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단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롱텀과 다르실 경우에는 상당 그 수급자분의 정보가 두 건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보호자 정보 부분에 일정표, 뭐 본인 부담금 기록지, RFID 기록지, 연말정산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알림톡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이제 저희 하이케어에서 일정표라든지 아니면 RFID 기록지라든지 이런 수급자분들이나 보호자분한테 정보 그 내용들을 발송하시는 발송 기능을 쓰실 때 이게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지 발송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잘 선택해 주셔야 되고 혹시나 해당 수급자분이 알림톡을 안 쓰신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안 쓰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문자 대체가 발송이 되는데 꼭 문자로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문자로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하단에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의 정보를 볼 때에는 이건 이제 새롭게 등록하는 거였고 여기 목록에서 원하시는 분을 클릭해 주시면 그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쪼르륵 보이실 거예요. 상세 정보까지. 그래서 등급 인정번호 상태 다 목록에서 보시는 거 상세적으로 보실 수 있고 이분의 계약 정보도 이 우측에 있는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서 계약서 롱텀에 등록되신 내용 자동으로 이것도 연동이 되고요. 해당 수급자분을 케어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님의 정보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측 탭으로 가시면 서식 다운로드라고 해서 관련 수급자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서식들, 문서 양식들이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프린트 모두 가능하세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문서 관리라고 해서 이 수급자분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주차별로 수기 기록지를 등록하실 수 있는 이런 화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표도 저희 하이케어에 이제 롱텀에 등록한 일정이 넘어오거나 혹은 하이케어에서 일정을 등록해 주셨다면 해주신 내용이 이렇게 등록도 되어 있고요. 업무 수행일지도 등록하실 수 있고 뭐 급여 비용 명세서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명세서 등록하실 수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의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관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록도 똑같이 뭔가 어떤 수급자분만 보고 싶다. 뭐 아니면 어떤 기간 안에 들어온 수급자분들만 보고 싶다. 이런 필터링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이름으로 내용을 검색해서 뭐 한 분의 수급자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싶으실 경우 상세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도 필터 보실 수 있습니다. 종료인 수급자만 보고 싶다 설정하실 수 있고 계약 중인 수급자만 볼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직원 관리입니다. 사실 직원 관리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님들, 가산사회복지사님들 이런 직원분들의 정보가 넘어옵니다. 또는 대표자님이나 센터장님의 정보가 넘어오는데, 최초로 저희 하이케어를 세팅해 드릴 때 대표님의 정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 드리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사님이나 뭐 추가로 대표자님 외에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제 롱텀에 하시면 그 입사보고 하신 정보가 여기를 또 자동으로 동기화돼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화면은 등록하는 화면만 보여드리면 하이케어에 사용하실 아이디랑 비밀번호 최초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의 기본 정보 넣어주셔서 저장해 주시면 이제 그분의 정보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실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으로 롱텀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작업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태그 오류 내역 수신자 설정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 RFID 태그, 그러니까 바로 전일에 대한 RFID 태그에 혹시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가 알림톡으로 정보를 보내드리는데, 그 오류 정보를 받고 싶으신 경우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알림톡으로 죄송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됩니다. 해당 오류 내역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표님과 센터장님의 권한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사회복지사님들한테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자동 체크는 되지 않고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 사회복지사한테도 이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체크해서 저장해 주시면 그 이후로부터 알림톡이 발송이 되실 거고요. 알림톡은 항상 오전 10시에 발송이 되실 거고, 월요일에는 그 전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태그 3일치의 내역이 오실 거고, 화요일은 전일 월요일, 수요일은 화요일, 그러니까 전일에 태그 내역이 하루하루씩 발송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다음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리입니다. 여기는 센터에 이제 채용되신 요양보호사님들의 정보가 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굳이 센터장님께서 하나하나 등록하실 필요 없으시고, 요양보호사님들을 그 입사보고 롱텀에 진행을 하시면, 그러니까 WFC를 통해서 롱텀에 입사보고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하이케어에 이렇게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보는 또 클릭을 해주시면 우측에서 상세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력이 자동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직접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급자분들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된 일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님들의 경우에도 필요하신 서류들, 근로계약서라던가 급여 명세서라던가 저희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프린트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 관리라고 해서 아까 수급자분들과 동일하게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자격증, 뭐 사본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서류로 가지고 있으실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관리도 가능하십니다. 등록도 하실 수 있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넘어오기 때문에 진행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님들 급여 계약하실 때 뭐 계약서를 빠르게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러실 때 한 명 한 명 하시기보다는 여러 명 같이 하시면 좋잖아요. 그 경우 여기 일괄 출력 버튼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3분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괄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이렇게 프린트나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건 수급자 관리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또 필터링해서 보고 싶으신 경우 상세 검색 필터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필터는 한번 걸면 계속 걸린 그대로 조회가 되실 거예요. 필요하신 경우 초기화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필터를 모두 해제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컨택하는데 먼저 상담이 들어왔거나 또는 수급자, 직원, 요양보호사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업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일정 관리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일정 관리는 좀 리뉴얼을 해서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끔 화면을 변경한다고 변경해봤습니다. 일단 현재 월로 월간 달력 모양으로 이렇게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센터에 현재 3월에 모든 일정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화면에 다 넣기가 힘들어서 가장 먼저 하루에 2개의 일정이 보여지고 하단에 여기 모어라고 적힌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그 외적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다른 서비스 일정이 모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정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해당 일정에 대한 상세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항목들을 수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여기에 등록된 내역이 이제 그 롱텀 쪽에도 여기서 수정하신 내역이 반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굳이 롱텀을 따로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하이케어에서 일정 변경, 새롭게 일정 등록, 일정 삭제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기능인데 만약에 일정을 수정을 하셨는데 수정한 내역을 요양보호사님과 또는 수급자님한테 이제 일정표 발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굳이 따로 진행하시지 않으시고 여기 저장 후 일정표 자동 발송하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수정한 일정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님과 수급자분들에게 모두 다 일정표가 발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일정을 새롭게 등록하실 수 있고요. 최초로 서비스 방문권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나는 우리 센터의 라운딩이나 기타 일정을 등록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2가지를 설정해서 라운딩 일정을 등록하시거나 기타 일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다 왼쪽에 있는 일정표에 보여질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서비스 방문 일정에 대해서만 보이게끔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상세 검색을 눌러주시고 왼쪽에 서비스 방문에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 라운딩만 눌러주시면 내가 등록한 라운딩 일정에 대해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기타 일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초기화 눌러주시면 원래 필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일정을 보고 싶은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나는 원하는 수급자의 일정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수급자를 선택해 주세요를 클릭해서 수급자님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가끔 센터장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여기에 우리 수급자님들 이름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최소 20개 정도만 보이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만약에 보여지지 않는 수급자분이 계신다 그러면 직접 이름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검색이 되고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되어 들어가고 선택되신 분의 일정만 보여지게끔 됩니다. 이거는 요양보호사님의 필터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일정표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4월 일정을 등록을 미리 하시잖아요. 이거를 일정 발송을 그 보호자님이랑 요양보호사님께 미리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일정 발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4월 전체적으로 발송하시거나 원하시는 분한테만 개별 발송 또 가능하게끔 저희 발송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송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0개라고 보여지시지만 실제로 등록을 해주시면 등록된 해당 월에 서비스 방문 일정이 등록된 수급자분에게 문자가 몇 개의 문자가 발송된다. 이런 문구가 보이실 거고요.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설정된 예약 일자와 시간에 발송이 되실 거예요. 혹은 즉시 발송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발송할 수 있는 시간에 바로 발송이 됩니다. 네, 여기 수급자만 보이시긴 하는데 사실 관련된 요양보호사님께도 같이 발송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일정 관리는 여기 PC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모바일에서도 일정 수정, 등록, 삭제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 일간이라고 해서 하루치에 대한 리스트만 보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4월로 되어 있으신데요. 3월로 바꿔주시면 3월 1일에 대한 일정, 2일에 대한 일정 이렇게 목록 형태로도 일간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RFID 내역 관리입니다. RFID 내역 관리는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 실제로 설정한 그 서비스 일정에
수급자님의 집에 방문해서 내가 이 시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종료했습니다. 태그라는 걸 찍어서 근무 시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 하루하루치의 이제 그 태그 내역이 다 보여지세요. 롱텀에 보여지시는 전송 정보가 하이케어에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요양보호사님의 어떤 수급자에게 이렇게 일정을 등록해 놓으셨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태그를 이렇게 찍었다. 태그 시작과 종료 시간 보여지시고 총 서비스를 몇 분 하셨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신체 활동은 얼만큼 제공을 했는지,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제공을 진행하셨는지, 특이사항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실제로 태그를 그 수급자님 집에서 서비스를 완료하고 어플을 통해서 이제 태그를 찍으신 다음에 종료를 하시는데 종료하실 때 해당 특이사항부터 신체활동 일상생활 내용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 적으신 내용이 바로 하이케어에도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문제 없는 상태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 오류가 있는 것들만 보고 싶다. 만약에 하이케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RFID 내역 관리에 전일에 발생한 오류 건을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보고 싶으시다 하실 경우 프리셋 선택 부분에서 전일자, 어제자로 설정을 해주시고 오류라는 부분에 항목들을 모두 다 체크해 주십니다. 그러면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태그를 찍은 게 없으신 항목들만 이렇게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여기서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롱텀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 수정이라던가 기록지 이런 것들을 써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에 다른 건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RFID 수정이랑 수기기록지 작성이 필요하다 또는 일정 등록이 필요하다 이런 오류 건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이제 권고사항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롱텀에서 내용을 수정하실 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본인 부담금입니다.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롱텀에서 지원받으시는 85%의 금액 외에 본인께서 부담하시는 부담률이 있다면 이제 센터에서 청구를 완료하신 이후에 부담하실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금액이 저희 하이케어에 이렇게 가져와지고요. 현재 이제 2월분 청구 완료하신 본인 부담금이 확정된 내역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이 이제 9%라서 9%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센터에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총 본인 부담금 지금 2,110원 발생하셔가지고 이 부분 센터에 납부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센터장님들께서는 본인 부담금이 이달치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 저희 센터로 납부해 주세요. 라고 명세서를 발송을 해주셔야 돼요. 그 명세서는 이 본인 부담금 메뉴 안에서 명세서 발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선택된 연도에 아까처럼 전체 발송 또는 원하시는 분만 개별 발송 수급자 이렇게 선택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세서를 발송을 해주시면 이제 수급자분들이 센터의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이 돈을 입금을 했는지 미납했는지 관리가 필요하신데 이런 부분들은 롱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하이케어에는 관리하실 수 있게끔 이제 여기 관리 부분을 만들어 놨고요. 센터의 통장에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이 입금이 됐다라고 하시면 여기 납부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입금자분이 언제 입금을 했는지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납부 취소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납부한 이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납부를 했는데 납부 처리를 해주지 않으시면 이 금액은 다음 월에 미납분으로 플러스된 금액이 발생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이 납부가 되었으면 납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센터는 지금 가상계좌라고 해서 이제 효성 FMS라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계좌로 본인 부담금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진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납부 취소가 따로 안 되세요. 실제로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통장 거래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납부 등록하셨다가 만약에 납부 등록이 잘못됐다 하시면 납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전체 내역에 대해서 난 모두 다 납부 처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싶다, 하나하나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 미납금 일괄 납부 버튼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월 설정하시고 원하시는 수급자 선택하시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으시면 그냥 전체로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입금 자명은 자동으로 일괄 납부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내용으로 바꾸시고 입금일도 설정하셔서 적용을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일괄 납부 처리가 쭉 되세요. 그러니까 납부 취소 버튼으로 여기가 변경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외에도 수납 대장 또는 납부 확인서 이런 명세서들을 이제 발급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수납 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수납한 내역에 대해서 대장으로 프린트나 다운로드 하고 싶으실 경우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납부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1년치에 대한 이제 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면 이게 의료비 명목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납부 처리를 잘 해주셨을 때 이 납부 확인서라는 그 버튼을 통해서 프린트 다운로드 해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을 진행해서 수급자분들한테 직접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연말정산 매뉴얼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의료비 내역 연말정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파일이 하나 생성되면서 그 국세청에 직접 이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을 등록하실 수 있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실 거예요. 엑셀로.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해서 뭐 수급자분한테 직접 주시기보다는 내가 직접 국세청에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의료비 내역 연말정산 파일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납부 확인서를 만약에 나는 반드시 수급자에게 직접 보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 납부 확인서 발송 버튼을 통해서 명세서 발송하시듯이 발송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급여 지출 관리라는 메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요양보호사님들, 사회복지사님들, 대표님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사실 롱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ERP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편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가장 먼저 센터에서 급여를 계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실지 설정을 해주시는 메뉴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최대한 법에 이제 저촉하지 않도록 최대한 참고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그대로 하셨다가는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최대한 센터에서 계산을 진행하시는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셔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뭐 굳이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여기랑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것과 다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여기서 딱 기본적으로 설정하실 게 급여 지급일. 직접 입력을 선택하시면 직접 입력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부담금 공제 설정이라고 해서 수당을 제공하실 때 수당에 포함된 사업자 부담금을 공제할 건지 말 건지, 요런, 그러니까 항목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만 설정을 해주셔서 하단에 저장해 주시면 기준 설정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직원 등록이라고 해서 최초 이제 저희 하이케어에서 어떤 직원한테 급여를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라고 등록해 주시는 정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하나하나 종사자를 직접 등록하시는 건 아니고 롱텀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님과 사회복지사님의 정보가 이미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을 클릭해서 우측에 필수 정보들을 입력해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정보도 저희가 초록색으로 항목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빨간색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만 채워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직원의 정보를 완벽하게 입력을 해주셨으면 저희는 바로 급여대장으로 이동하고요. 이 급여대장에서 우측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롱텀에서 청구하신 총 근무 시간과 직원에 등록해주신 시급 시간을 통해서 급여 계산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2월분은 없어서 기존 내역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급여 계산이 되어서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거는 추정 퇴직금이지만 지금 받으신 이 지급 합계 부분의 12분의 1로 퇴직금 어떻게 추정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급여 명세서 계산이 완료가 되면 이 요양보호사님이나 사회복지사님 급여를 받으신 분에게 급여 명세서를 발송해 주셔야 되는데 왼쪽에서 급여 명세서 조회 가능하시고 이런 명세서 형태로 확인을 해서 인쇄도 가능하시고요. 이걸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발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정된 23년 1월에 총 15명 직원에게 급여 계산이 진행이 됐고 이분들한테 이제 급여 명세서를 발송하실 경우 이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이 급여 기능이 LK 회계로라는 그 회계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회계 작업을 진행하실 때 만약에 우리 센터가 LK 회계업체와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급여대장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고 급여대장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산된 급여대장의 내용을 LK 회계로로 메일로 전송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인건비 지급 내역이라는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은 롱텀에 접속하시면 청구를 하실 때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통해서 내가 인건비를 얼만큼 썼는지 이 비율과 금액을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 입력하실 때 사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되게 좀 막막하고 어려우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은 롱텀에 입력하시는 값 동일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 급여 계산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인건비 지급 내역 부분에 인원과 총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빨갛게 보이시는 부분은 현재 롱텀은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하이케어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을 입력해서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퇴직 적립금을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저희 그 방문 요양의 경우는 86.6%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동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는 권한이 없어서 안 보이시는데 여기 배치 인원과 기간 부담금까지 총 이 합계 대비 얼만큼의 퇴직 적립금을 입력하면 86.6%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동 계산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퇴직 적립금 예상 금액이 쫙 입력이 되면서 지출 비율이 86.6%로 맞춰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89%가 넘었기 때문에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문제는 없으신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완료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내역이 자동으로 롱텀의 인건비 지출 비율 입력하시는 화면에 동일한 내역이 저장이 됩니다. 쓰여지는 거죠. 단 롱텀 시스템 처리 속도, 인건비 지급 내역 및 비율 반영에 최대 2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수정하시는 메뉴들만 남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급여 계산을 하고 나서 수당을 더 추가해 주실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항목별 수정이라는 메뉴로 이동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 클릭하시면 우측에 이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항목들 채워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단에 이제 추가 수당이 있으실 경우 수당을 입력하시는 항목도 있고 추가 공제를 입력하시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분을 저장을 해주시면 저장을 해준과 동시에 저희는 자동으로 급여 계산된 내역이 다시 업데이트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신 내역은 바로 급여대장으로 이동하셨을 때 수정한 내역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또는 이제 시급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근무 시간에 있어서 뭔가 수정사항이 필요하실 경우는 시급 수정이라는 메뉴로 들어와서 원하시는 분 클릭
해주시면 우측에 이제 항목이 나타나고요. 방문 요양 시급, 가족 요양 시급, 목욕 시급, 간호 시급 나눠져 있어서 그 요양보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시급에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근무 시간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중증 가산 횟수나 간호사 가산 횟수, 간호조무사 가산 횟수도 있으시다면 자동으로 롱텀 청구하신 내역이 넘어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시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양보호사님께서 그 수급자분을 2분이나 뭐 3분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하실 경우에는 한 요양보호사님의 정보에 이제 그 수급자 여러분이 나눠져서 같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수정하신 내역도 저희 급여 대장에 바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급여 명세서 지팡이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급여 기능은 처음 이제 이 급여 지출 관리 기능이 들어오기 전에 지팡이 회계 업체에서 급여 계산하신 내역을 저희 쪽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급여 명세서 발송만 가능하게끔 기능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 명세서 내역에는 현재 해당 센터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이시네요. 1월분 보시면 이제 이게 지팡이 회계 업체에서 그 계산한 내역을 이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이건 따로 상세 정보는 보이시지 않으시고 요 내용 그대로 급여 명세서 발송 누르시면은 선택하신 월에 그 요양보호사님에게 전체 발송, 개별 발송 가능하실 수 있도록 급여 명세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단 이 기능상으로는 요양보호사님들께만 이 급여명세서 발송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의 경우에는 따로 수기로 명세서 발송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머지는 부가 기능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알림 발송 관리라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많이 사용하실 것은 알림톡 관리와 문자 관리인데, 여기서 뭔가 알림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센터장님들께서 방금 보여드린 이런 발송 기능들을 사용하시고 이게 실제로 발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냈는지 이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유형, 어떤 유형을 보내셨는지 유형 확인 가능하시고 어떤 내역이 갔는지 보여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명세서 보내신 거를 여기 작은 이 사진 모양 클릭해 주시면 실제로 명세서가 어떻게 발송됐는지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발송이 언제 됐는지, 예약을 했다면 예약을 몇 날 며칠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이제 문자 관리 메뉴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 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 자료실인데, 센터장님들께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필요하신 업무 양식이라던가 진행하시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뉴를 마련해 놨고요. 클릭해 주시면 관련된 메뉴로 이동을 하세요.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 홈페이지로 이동이 바로 되고요. 운영하실 때 필요한 서식들 또는 매뉴얼 또는 영상 자료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하실 때 필요하시면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이제 센터 업무라는 부분은 저희 운영 매니저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이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만간 이 부분도 파트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현재는 이렇게 노션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클릭해서 뭔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환경 설정인데 크게 들어오실 일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잠시 보여드리자면 기본 정보 관리라고 해서 이제 본인 로그인한 계정의 정보가 보여지시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 정보에 비밀번호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보안 설정 들어가서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 특수기호 포함해서 8자 이상, 최대 10자리 이상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센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센터의 정보들을 쭈루룩 보여줄 수 있는 기본 정보 내용이 등록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증서를 롱텀에서 갱신하셨다 하시면 여기 가운데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인증서를 재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반드시 롱텀에서 갱신해 주시면 저희 쪽에 등록을 해 주셔야 말씀드린 정보들 가져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갱신하시면 여기에 다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이케어에 글자가 좀 작다라고 하실 경우 이렇게 크게 키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수급자님들과 요양보호사님들 뭔가 이제 태그를 걸어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간략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 관리 쪽에 가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비고란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가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을 이 비고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 태그가 걸리신 분들만 이렇게 보여지실 수 있게끔 하는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이케어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